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도 뜨거운데 네. 지금 정가도 굉장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네, 바이든 일가의 이 특혜와 부패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되면 대선 구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선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 선거가 3월 초에 예비 선거를 치르는 주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3월 초에 그 예비 선거 날짜로 잡혀 있으면 그 한 달 전부터 우편 투표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럼 2월 초부터 선거 투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네. 출마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겁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미국이 어떻게 디자인됐는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척추와 같은 생각, 디자인에 대한 설계도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해주실 말씀들을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그 바이든 특혜, 바이든 일가의 특혜 한번 같이 먼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도 그렇고 청문회가 있었죠. 예, 이번 주에 그 참 굵직굵직한 청문회들이 뭐 5시간, 6시간씩 걸쳐가면서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이든 헌터 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바이든 일가에 대한 이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잠깐 저희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대선을 치를 때도 그때도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파는 권력을 권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라든지 국가 관련 단체에게 미국의 권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인플루언스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늘 잡아떼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미국 이 코퍼레이트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기업 네.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론들도 이런 일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바이든 편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도 그 헌터 바이든의 그 랩탑 컴퓨터, 네.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은 그 상점의 주인이 소유가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설명을 한 것이 그 사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주인이 열어보고 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자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것에 관련된 많은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죠. 네네. 그것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그 바이든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Russian disinformation 소련 이 러시아 정부가 과거에 대한 것 같이 가짜 정보를 이렇게 심어서 흘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우면서 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헌터 바이든 본인의 그 컴퓨터라는 것이 밝혀졌고 네. 그것은 이제 FBI가 2019년에 이미 확인을 한 사실인데도 미디어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만일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 컴퓨터가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였고 그리고 그 안에 나온 자료가 실제로 그 헌터 바이든의 자료인 그것을 알았으면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청문회에서는 그 국세청 IRS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 국세청 내에서 직원이 2명이 그 내부 고발자로 나와서 네. 국회 하원 그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버사이트 커미티라고 이렇게 이제 행정부를 오버사이트하는 이렇게 그런 커미티인데 감시하는 그런 네. 커미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내부 고발자로 나와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국세청 내 직원들이 이분들은
그 criminal division, 그러니까 이제 범죄, 세금의 납세에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특히 해외에 관련된 네. 그런 그 일들을 이제 investigate하는 수사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십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 IRS에서 일을 해오신 분들이 직접 정인으로 나와서 한 6시간 동안 이제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많은 이게 그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그 어떠한 일이 구세청에서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그런 이제 청문회였죠. 예.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내용의 신빙성이 아주 그렇죠. 크겠네요. 그렇죠. 네, 지켜보고 또 비리를 수사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본인들은 그 두 분 다 나는 그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라는 것을 네. 우선 밝혔고 네네. 그리고 한 분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나는 그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다. 나 두 분 다 남성이신데 이분이 나는 남편이 남성이다. 그러면 그걸 밝히는 이유는 이 내부 고발자가 된 후에 바이든 쪽에서 또 민주당 쪽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겠죠. 배신자들이다. 네.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분 두 분 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공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 질문에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의도는 아니었고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된 상황에서 자신의 증언을 하는 그런 이제 녹취를 시키는 그런 그 디포지션을 할 생각으로 나왔는데 워낙 그렇게 그쪽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비난과 엄청난 공격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또 한 분은 원래부터 자기 이름을 밝혀놓고 공개해놓고 있었지만은 한 분은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비공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내부 고발자였는데 이번에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자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완전히 자신의 네. 그 앞으로의 이 일자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네. 도리어 불이익만 당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임에도 왜 이런 자리에 나왔냐면은 자신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이 바이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탈세라든지 외국에서 돈을 받고 돈 세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그 증거들이 많은 우리가 이 보고 확인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 원래 IRS의 그 정책에 의하면은 그것을 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수사를 막더라. 네. 국세청에서도 윗선에서 수사를 막고 그리고 이분들이 국세청 세금 관련 수사를 하지만은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과도 같이 협조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의 그 수사를 막더라.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 법을 네. 불공평하게 누구에게는 그 적용을 심하게 적용하고 네. 누구에게는 아주 약하게 적용하는 네. 이런 불공평성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자신들이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자신의 불이익을 그 감당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이 증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고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대학원을 다 졸업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방면에서 지식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뢰가 있는 정인들인데 근데 그 이제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공청회 동안에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받고 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 정인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발언들만 했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사실은 그분들이 증언하는 이 사항들이 아직까지 이분들의 실제로 업무를 보신 실무자들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건 이번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이번에 이 정은원 이 공청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결정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평과 형평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제를 나눠봤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그렇죠. 정확하게 또 그 형평성과 공평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는 사실 저희도 뉴스를 이제 미국으로 일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의혹이라고만 나오지 사실 그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바이든과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그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들 네. 그리고 기업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 되어서 이것을 꼭꼭 숨기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네. 헌터 바이든의 컴퓨터가 거기에 이제 공개되면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번 주에 한 6시간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지만은 이 주류 언론의 대부분은 그분 정인들이 정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죠. 그건 네.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들어보신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선출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왔다 갔다 하죠. 당선이 네. 됐다가 한 2,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이제 다시 패선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그러나 꾸준하게 정부 내에서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늘공들, 늘 공무원인 사람들, 네. 원래 공무원인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의공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어쩌다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네. 의공이라고 그러고 늘 공무원이 된 사람들, 늘 이제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국가기관 내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그거는 주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 시의원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실제로 시를 운영해 나간 사람들은 스태프들이 사실은 시를 운영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 공무원들은 체질상 사실은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민주당은 정부의 규모를 늘려가는 국가가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부의 규모와 살림을 늘려가는 그래서 이 세금을 더 걸어들여서라도 공무원들에게 임금도 인상시켜주고 그리고 숫자도 늘려주고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많이 고용 그런 식의 정책을 써는 정당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공화당은 반대로 정부의 영향력을 힘을 권력을 자꾸 축소시키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국민들의 선택이라든지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는 권력을 되돌려 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 정당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리를 뺏어가는 네. 자신들의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그런 정당이니까 사실은 공화당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늘 이제 주 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바이든 일가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많이 이제 축소시켜 왔는데 이번에 공청회에서 그분들이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내용 중에 보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게 이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네. 은행에서도 자료를 받고 그래서 다 분석해 보니까 외부에서 뇌물을 받은 거, 외부에서 돈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나 조 바이든이나 지금까지는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살이 될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치만 계속 해왔고 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투자를 해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재산을 불릴 만한 아무런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지금 상당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헌터 바이든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이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뭘 이렇게 이뤄내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벌 만한 그런 사업을 해볼 만한 그 일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바이든 그 가족들 며느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구자들까지도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 국세청의 그 인베스티게이터로서 해야 될 업무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러 가게 되면은 아예 그 저쪽에 정보를 흘려가지고 아예 그 대화를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어떤 그 서류들을 모아놓은 창고에 가려고 해도 미리 그쪽에다가 그 정보를 흘려서 그것을 다 이제 방지를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윗선에서 더 이상 이 수사를 못하도록 선을 긋고 막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이 이분들이 이제 정인들이 처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특검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네. 그 특검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조사해야 될 수사를 해야 할 그런 사실은 지금 이 일들을 이 정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법무부나 FBI나 네. 관련된 그 사람들이 리더들이 매니지먼트가 이런 것을 서프라이즈 완전히 그 주사하지 못하도록 그 엉들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도리어 의회가 한 그 하원의 한 위원회가 오버사이트 커미티가 이런 일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수사원도 없고 수사할 만한 그런 이제 체제가 없는 기관이 없는 그런 이 의회의 한 위원회가 도리어 이런 일들 지금 점검물을 모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모아가지고 수사하는 정말 이상한 이런 일을 수사해야 될 FBI나 그 법무부에서 검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억압을 해왔고 네. 못하게 해놨는데 네. 그걸 이번에 이분들이 나와서 내부 고발자로 나와서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은 아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네네. 아니까 굉장히 좀 속으로는 불안할 텐데 네.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난번 대선 때 나왔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절대로 이런 그 내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Where's the money? 돈을 찾아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그 의회 그 오버사이트 커미티의 체어퍼슨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마 국외에 외국의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비밀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들이 FBI를 포함해서 법무부나 검찰을 포함해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안 하고 도리어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그 정치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은행의 그 디렉터 이사로 오랫동안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은행의 돈의 흐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행들이 그 suspicious activity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자신들의 고객들 중에서 이상한 이 거래들이 보이면은 그게 재무부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suspicious 그 activity report라고 그것이 웬만해서는 이제 잘 이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일가에 관련된 그 여러 수많은 계좌들 중에서 200개가 넘는 그런 이 수상한 그 거래 보고서가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으로서부터 은행들이 재무부에 보낸 것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트럼프 일가에서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분들이 했던 것 같이 이제 탄핵을 시도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보면은 그 공화당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시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 탄핵 시도까지 가게 되면은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탄핵을 시키겠지만은 탄핵이 된 후에 하원에서 탄핵이 된 후에 탄핵 재판을 상원이 하게 되는데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표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부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상원에서 그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죠. 그 증거라든지 양쪽陣営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실제 재판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바이든 일가의 이런 특히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일가의 이런 행적들은 정말 그 과거의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정말 부패된 그러한 이제 대통령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얘기했더라도 이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발표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왜냐하면 있을 아까 것 말씀드린 같아요. 대로 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 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선거가 3월 달에 시작하고 네. 그 실제 선거 투표는 2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제 몇 주 후면은 8월 달에는 이제 공화당 그 후보들이 이제 토론회를 하죠. 네.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물론 이제 그 지금 바이든 자기 자신들의 정당에서 나온 그 후보인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을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치인들 같은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이제 존 F 케네디의 조카죠.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출마를 해 있고 또 한 분 여성이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한 여성이 출마했는데 그분은 이제 과거에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의회에 출마했다가도 굉장히 저조한 지지율을 받은 그런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도전한 사람이 없죠. 없어요. 예, 그런데도 네. 이번 주에 그 또 한 번의 다른 공청회가 있었는데 정부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 정부 기관을 이렇게 권력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팬데믹 동안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의 증인으로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출두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팬데믹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소셜 미디어들이 그분의 구자를 닫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정부 기관과 그 기업들 간의 이제 서로의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위해서 공화당이 주도가 돼서 이제 공청회를 한 것인데 그 공청회를 하는데 같은 정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그분을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 공청회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야, 너 왜 우리 정당에 그 소속돼 있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왜 이게 도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정말 험한 그런 그런 말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딛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내년 대선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참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세 번째 이미 2번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번의 기소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 제뉴어리 6 그 의사당 이 난입한 그 건에 대해서 또 기소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그게 대한 답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막겠다라고 말한 적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기소를 당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게 기소를 당하면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되고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변호비가 들어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 변호비가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재판에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의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마했지만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렇죠. 특히 기소를 받을 때마다 더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더 결집이 되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사실은 1등이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1등이지만은 이게 아무런 이렇게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캠페인 대선인데도 캠페인 본부에 직원이 4명밖에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아마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물은 본인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버니 샌더스라든지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조 바이든은 이제 정치만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해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지지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전략인지 그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그 재선에 당선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보건 방송에서 하느냐면은 지금 양 정당이 미국을 이 나라를 끌고 가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된 후에 과거에 어떤 민주화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미국을 반성경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건국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운 나라인데 그것에 반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쪽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또 공화당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 정당으로서 변화를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면서 네. 어느 정도는 과거의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당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렇네요. 두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면은 좀 이렇게 벽에 색칠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두운 회색하고 약간 밝은 회색하고 두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네. 둘 다 회색이니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색깔 흰색과 검은색을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쉽죠. 네. 나는 이 색은 싫어. 이 색은 좋아.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양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권자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만을 알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의 선택이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미국을 일단을 잘 듣고 정말 한 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정치인들에게 낼 수 있는 이 권력의 힘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치인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어떤 정치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권력을 빌려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투표라고 그랬죠. 네. 네. 장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